안녕하세요. RBCTV 21세기 선진 문화를 추구하는 부동산 인터넷 방송국,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RBCTV 시작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불행을 선택을 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어요. 눈을 오전에 잠깐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들 눈 보셨나요? 오늘 제 옆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저명하신 우리 김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잠깐 소개할게요.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대한부동산학회 부회장님으로 계시면서 RTN 부동산경제 TV 뉴스 해설위원이시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님으로 계신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정책연구원장으로 다년간 수고해 주셨던 우리 부동산 업계에 지대한 공헌을 많이 쌓아주신 우리 귀한 분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해주실 말씀들이 굉장히 퍼펙트하고 우리 부동산 관련한 공인중개사 업계에 많은 관심과 또 유익한 방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선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업계의 자칭 산증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앞으로 또 권익과 중개업계 발전을 위해서 출범한 이 RBC TV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중개업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또 의견 교환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많이 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방송국의 자문위원장님으로 이제 모시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정말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 주제가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렇죠?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셔서 우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교수님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의 한계의 문제를 갖고 다루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나 생각이 왜 있으신지 먼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책연구원장 또 연구 고문을 역임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는 이게 공인중개사의 권익과도 가장 밀접한 이러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충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업 영역에 대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침탈, 또 이제 업무 영역에 잘못하면 위축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산업 발전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산 산업의 중심 분야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요. 또 이제 1인당 매출 비중도 낮은 편이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신뢰도도 낮은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또 사라질
직업 30개 순위가 이렇게 발표됐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중개업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한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부동산 중개업이 전문 업종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부동산 중개업이 무엇이고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업무 영역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그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업이 발전하기 위한 애연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 뭐냐면은 전체의 그 파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인중개사법에도 보면은 그 공인 자격자, 네. 자격자에게 그 중개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네.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네. 중개 무등록자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사실은 그 무등록자들이 이렇게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것도 일종의 중개 업무 영역에 대한 침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제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위반하면 이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현실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입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개사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근데 이제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냐면 반복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에 만약에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것이고 영업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냐면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무등록 불법 중개를 방조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글쎄 조금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이제 법률을 개정하거나 뭐 이런 방법에 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는 어쨌든 간에 중개업을 금지하는 거지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무등록 중개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개업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근데 또 이제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함에 있어서는 또 중개업 또는 중개 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입장이 이렇게 상반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개대상물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마치 중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원래 계약 체결 시까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뭐냐면은 계약 체결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개 행위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사회 통념상 그러한 것이 알선 중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그런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어쨌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개행위나 중개 업무의 영역을 좁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 침탈될 수 있는 이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개 업무의 범위를 이거는 좁게,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뭐 이런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계 입장에서 보면 업무 영역을 사실 확장을 해야 되고, 네, 그 사실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고유의 영역까지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업무 영역을 확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못 지키고 침탈을 당하고 뺏기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확장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라고 하는 걸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속 업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여건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전문 자격사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사한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각각의 자기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나와바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냐면 특히 중개업 쪽에는 이렇게 진출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전문 자격사의 어떤 이런 도전 또 법원의 그와 같은 입장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중개업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거를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금 전문 자격사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 다른 예를 들어서 고유의 자기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에 저희와 같은 침탈을 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물론 이제 뭐 전문 자격사들 각각의 경우에는 고유한 업무 영역이 있으니까 그게 또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상호 충돌 현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뭐 중개업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다만 이제 중개업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소송 행위를 대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고유 업무인 걸 다 누구나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뭐가 있느냐면 일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도 자기들의 전속 업무로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법률 사무라고 하는 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고요.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디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이게 요술방망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법률 사무를 확대하다 보면은 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법률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당연한 의무로서 부과되고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 것도 이것도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일법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업무 영역이 우리나라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영역보다는 대부분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업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업 하나만 허용된다 하더라도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이웃 나라인 이제 일본의 경우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요. 일본에서는 매매업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들어가 있어요. 중개 업무. 또 이것 말고도 뭐냐면 매매 임대차의 대리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 업무가. 근데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뭐냐면 바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도 하고 또 대리도 한편 하고 있어요. 중개와 대리를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리 업무가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범위가 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업무 영역이 공인중개사 업계가 그렇게 좁은데도 도대체 왜 이 업계에 그렇게 많은 자격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개는 부동산에 관한 중요 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이와 같은 그 산업이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또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은 각 또 전문 자격사들이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들 영역에서의 말하자면은 밥벌이가 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중개업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와 같은 이제 그 관리업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중개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는 본래는 중개 업무의 영역에 속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은근슬쩍 자기들의 영역 속에 넣어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런 사례로서는 이제 감정평가업자,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죠. 여기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그 컨설팅 업무라고 볼 수 있는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를 자기들 업무로서 법에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직종 간에 서로 이렇게 업무 충돌은 해석하기 나름 자기가 자기 그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견해에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해석하는 거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가 야구강식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약한 자는 여전히 침탈당하고 뺏기고 파일을 뺏기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곤란해지는데 이런 사례들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향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해줘야 되는지 우리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2부 때 좀 더 진지하게 그런 구체적인 업무 영역 침탈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계 전문 자격사들과는 우리 중개업과 어떤 관계가 지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